네, 오늘의 미용스 시작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가 40주년 기념해 학생들의 기획 뉴스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신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미디어 영상학과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직종으로 편집이 가장 많았고, 미디어 영상학과를 선택한 이유 중 편집과 영상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다 라는 이유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설문을 가지고 신입생을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학과 24학번 드론을 좋아하는 박민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미디어 영상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게 되었고 드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를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다 미디어 영상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좀 더 배워보고 싶어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 후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희망하시는 직업이 있으시다면 그 직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전망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촬영 감독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획보다는 기술적인 것을 좋아해서 촬영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 감독은 영상 제작에서 촬영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AI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미디어 영상학과 18학번 정세현 선배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18학번 정세영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동아리 스태프에서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이제 곧 졸업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졸업하시면은 어떤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영상 쪽 이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쪽으로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취업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디어 영상학과는 앞으로 그럼 어떤 분야에서 선호도가 좀 높아질 것 같나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네.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안 빠지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전공하는 저희 학과는 다른 어디에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귀여운 저희 학과 후배들한테 이 자격증만큼은 꼭 따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소신 발언해도 되나요? 아, 네. 네. 자격증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음. 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더 집중해서 쌓으세요. 본인이 잘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로 쌓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인 진원 교수님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광고 전공인 진홍근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미디어 영상학과의 미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밝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네. 이 미디어 산업이 옛날에는 레거시 미디어 중심일 때, 즉 TV, 신문, 라디오, 잡지가 중심인 시대에는 미디어의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기업에 취직해야지만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SNS, 유튜브와 같은 채널들이 발달되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죠. 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각 기업이나 또는 개인 사업군들에 있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기업체로서의 접근만 가능했던 이 산업 자체가 개인 미디어로서의 접근이 가능해지기가 되니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도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대 행사나 광고대 행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 결성을 하지 않아도 우리 졸업생 같은 전공자들이 전공자를 뽑으면 그 전공자들에 의해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1인 미디어 시대가 저희 전공자들에게는 사회 진출을 더 폭넓게 확대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디어 영상학과에 새로 생겼으면 하는 과목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I 제작과 관련된 그 실습이 조금 더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5개 광고,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그 5개 광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서의 생활이 점점 많아지고 집 바깥에서의 미디어를 공유하고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데, 이 5개 광고에 대한 미디어 영상 관련 과목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 쉘터나 또는 지하철이나 또는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보는 영상들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과목이 좀 있으면 우리가 진취적으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영상학과 학생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똘끼라고 생각하죠. 똘끼. 맨날 정해진 고정된 행동만 하게 되면 전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맨날 똑같은 길로 다니는 집 당장 벗어나서 오늘부터 걸어갔으면 좋겠고, 매일 고정된 행동, 정해진 생활 습관 이런 것 버리고 그 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대학생 때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창작의 세계는 훨씬 더 넓어질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고정관념, 고정된 틀,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는 것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창원에서 콘텐츠 제작과 e스포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따따 스튜디오의 대표 윤정일 대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그 따따 스튜디오 대표를 맡고 있는 윤정일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e스포츠 쪽으로 해서 한 8년 정도 이제 경남에서 이제 e스포츠를 이제 좀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스포츠 중계 및 방송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반적인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중심이 되어서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출이라 하면은 뭐 다른 무대 조명 장치라든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와 이제 연출자가 이렇게 호흡이 맞아서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잖아요. 네네. 근데 e스포츠는 카메라 대신에 이제 컴퓨터 게임하는 게이머들의 그런 컴퓨터 화면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하는지를 하는 그 옵저버라는 또 중간의 그런 스위칭 역할을 하는 또 그런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다른 방송하고 조금 차별화된다면은 일단 컴퓨터가 메인, 게임 화면이 메인이고 그걸 스위칭하는 옵저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방송이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선수들을 잡는 개인 카메라 캠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융합해서 이제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e스포츠는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 재미가 있으려면 게임을 해설해주는 전문 해설하고 캐스터, 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e스포츠 경기 중계와 콘텐츠 제작에 AI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활용된다면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문화부나 그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에서는 이제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그래 아니면 선수의 개인 뭐 역량이나 이런 게 이제 AI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작년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가 지금 문화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컴퓨터 게임 화면에서 좀 누가 승률을
승을 올리거나 아니면 점수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줄 때 그 부분을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방향으로 전략을 짰는데 우연찮게 여기서 만나서 이제 이기게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좀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e스포츠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게임 그 화면 자체가 게임 제작사가 IP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임의로 가공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 선수에 대한 뭐 이미지나 이런 거는 프로야구 KBO에서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제작하는 팀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뭐 좀 변형해서 AI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사 고유의 IP가 있기 때문에 그걸 훼손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마 문제 캐릭터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 빼고는 뭐 기존에 하던 AI 기술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그 일반적인 스포츠와 달리 게임은 고유 IP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캐릭터나 뭐 이제 IP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e스포츠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편집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있을까요? 일단 e스포츠 쪽으로 아무래도 지금 회사나 이게 소속된 팀에서 만드는 편집 하는 거는 보통 그 유튜브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쪽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스트리머들이 하는 그 게임 관련한 그런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들 채널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나게 하거든요. 일단은 그 시청자들한테 흥미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전달해주는 그런 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e스포츠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콘텐츠 제작을 할 때. 대표님 말씀은 이제 독자들이나 이거 보는 네, 사람들 그쵸. 입장에 네. 재미를 많이 네. 추구를 해야 네. 재밌는 요소를 많이 추가해야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다. 편집이나 그런 부분은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진행을 하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그 유튜버가 스트리머가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통 구독자라든지 조회수가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나중에 중계를 하거나 영상을 편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미디어 영상학과 학생들의 40주년 기획 뉴스를 보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영상에서 e스포츠 분야에서도 미디어 영상학과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영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